네, 현재 장 마감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92% 하락을, 코스닥은 1.88% 하락으로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낙폭이 조금 더 커진 그 시기가 좀 아이러니하게 혹은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2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가 된 이후부터 좀 시장이 밀리는 모양새였는데요. 이게 마침 타이밍이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시장은 또 한번 무언가 불확실성 요인이 생기나 왜냐하면 또 그 구간부터 정치 테마주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들 무엇이 있는지는 두 분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재기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황재수 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낙폭을 줄이려다가 갑자기 또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이 남은 시간 어떤 매매 전략이 중요할까요? 네,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포인트부터. 네,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어쨌든 금리 인하가 2025년도에 원래 4회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9월 달에는 4회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12월 달 점도표가 공개가 되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업종군들이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와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하의 시기 자체가 연기된다라는 것, 지연된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에는 저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재생에너지들 몇몇 종목군들이 좀 하반 경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지만 그래도 저점대에서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악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낙폭과대 종목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에 이제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천천히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오랜만에 제가 이제 과대 낙폭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낙폭과대주로 보겠다. 오히려 오늘 시장이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안에서 힌트를 찾아보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황재수 지점장님은 남은 17분 어떤 전략이십니까? 딱 뭐 17분 동안 할 수 있는 전략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시장을 봤더니 이제 그래도 이제 환율에 대한 불안감, 아까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 이후에 대한 금리 인하가 이제 천천히 우리 금리 인하를 이제 보면서 할 수 있다. 항상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0.25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뉘앙스가 어떠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다 보니까 점도표가 4회에서 2회로 됐다라는 부분,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을 자극했고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뭐 종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말 트럼프발 뭐 워낙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뭐 1,450원 돌파에 대한 부분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전략을 뭘로 찾을까 하면 사실상 수출주가 뭐 오늘 시장을 보면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식료품주도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수출로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회사가 지금 봤더니 환율에 대해 이익이 확대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를 봤었을 때를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 수출이 좋아지는 쪽, 뭐 조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환율로 인해서 생각보다 추정치 대비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전략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마감 포인트는 좀 달랐습니다. 달리는 말에 나는 올라타겠다. 그러니까 환율 효과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업황이 살아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종목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관련 종목뿐 네, 아니라 오늘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종목 말씀하신 거죠? 네.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력 전선에 대한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년에 좋아질 게 뭐 있냐라고 이제 저도 저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 뭐 변압기에 대한 부분, 산업 자체가 커가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수출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환율의 이익이,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해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LS 에코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LS 전선 아시아,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S 전선 아시아가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에 되어 있는 해외 LS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S 비나라든지 아니면 LS 이게 베트남에 있는 전력회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그리고 해외 산업,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뿐 아니라 LS 전선과 함께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유럽향으로 나가는 부분. 최근 들어서 유럽향은 뭐 트럼프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이제 풍력에 대한 부분 아니면 다른 쪽의 친재생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전선 전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덴마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잘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거에 따라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계속 보도자료에도 나오지만 노후화가 됐다. 미국에 대한 전력 전선 노후화가 됐다. 결국 바이든 때도 미뤘지만 트럼프가 돼도 전력 전선에 대한 건 좀 구체적으로 취임 후에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결국 전력 전선은 뭐 트럼프가 돼도 수혜가 되는 부분이어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주가가 좋지만 뭐 수급도 좋고 내년에도 좀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안에서 LS 에코에너지를 지금 시장 안에서 수출로 또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달리는 말에 올라타 보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번엔 과대낙폭 안에서 한번 네. 골라보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와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까? 좀 다르죠. LS 에코에너지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풍력 관련주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자체가 연기되거나 지연된다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근데 그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우리가 보실 필요도 있는데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쪽과 엮여 있으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어쨌든 악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방으로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가 흐름상 저점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풍력주를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이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 풍력 쪽에 대한 매출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전기 자체를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발전 원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이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80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상 풍력 쪽에 대한 제재는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전체적으로 어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2023년도 미국 내에서 발전량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뭐 텍사스라든지 오클라호마 같은 이런 지역에서 발전량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풍력 쪽으로 이용해서. 근데 여기가 바로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RA 법안에 대해서 폐지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서 약 40%에서 50% 정도가 이 AMPC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상쇄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수주 잔고라든지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본다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낙폭 과대주로서 CS 윈드 같은 경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어쨌든 하방이 좀 막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뭐 CS 윈드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미국향 매출이 없는 풍력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력 기업들 트럼프 당선되면서 많이 하락했었던 과대 낙폭주들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이 달랐기에 종목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CS윈드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까요? 네, 목표 주가는 5만 원이고요. 네. 손절가는 38,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 가격은 3만 8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1.8%가량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오늘 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기금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300억 원가량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전체적으로 금융투자 쪽에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시장을 다시 또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오후장의 시세가 급변한 대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장 성한 머티리얼스와 QSI, 제닉, TYM,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시세가 급변했습니다.
그중에 QSI는 20% 가까운 상승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시장 안에서 양자 컴퓨팅 테마주들이 강하다라는 이야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려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오늘만 움직이는 걸까요? 내일도 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약간 테마 형식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사실 워낙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좀 먼저 이제 신기술에 대해 앞서가는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하고 상용화가 가까워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고요. 사실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양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신기술에 대한 부분. 사실 이제 뭐 과거에 보면 이제 현인들도 그렇지만은 기술이 바뀔 때, 기술이 변혁할 때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제 주가가 정말 수혜를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10배 아니면 뭐 100배도 오르는 모습 보였고, 사실 지금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테슬라나 이런 사실상 신기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지금 뭐 미국 주식 중에서 정말 한 달 내에 거의 700%, 뭐 퀀텀인가? 뭐 700%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빅테크 향처럼, 아니 빅테크처럼 정말 그렇게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기술력이 사실 월드 클래스처럼 앞서가는 것은 아니라,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는 그러한 주식을 따라가면서 좀 약간 테마성으로 붙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상승입니까? 네, 오늘만 상승으로.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야기해 조정 주셨고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요? 네, 일단 20%나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오늘만 상승을 하고 싶은데, 이 기업이 지금 처해 있는 차트상의 위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까지 8,700원대를 유지해 줄 경우에는 내일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미국에서 양자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대다수의 산업군들이 처음에는 테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마로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나오지만 추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라 붙는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산업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 하실 거라고 한다면 양자 쪽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다만 여기 참 제가 내일도 상승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네.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도 내일도 상승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바꾸기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내일이 오른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상승이니까 두 분 모두 다 양자 컴퓨팅은 아직은 테마로 본다. 근데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술이긴 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강한데 대표적으로 제닉이 오후장의 시세가 급변했습니다. 실리콘주를 따라가는 건지 오늘 제닉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닉 이게 이 기업이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3,000원, 4,000원대 있던 기업이 25,000원대까지 올랐어요.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제닉은 우리가 뭐 화장품 관련주로서의 메리트도 분명히 있지만 네. 저는 무언가 다른 자금들도 좀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 자체는 사실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저도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10배 정도 올라올 수준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어제 대비해서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 자체가 500% 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추세 자체는 좀 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전 고점 수준까지는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요건 이제 매매의 영역이죠. 저는 이제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지지만,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일도 상승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은 화장품주 안에 있긴 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수급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 3에서 4% 하락 면치 못했고요. SG글로벌은 24% 급등을 전진건설 로봇과 리가켄바이오도 올랐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걱정한 게 리가켄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미용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은 밑꼬리가 달렸는데 리가켄바이오는 다시 또 힘을 잃고 있더라고요. 10만 원 선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봐야 됩니까? 리가켄바이오가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기술을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말씀하셨던 후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사실 좀 바이오 중에 이제 플랫폼,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대표하는 플랫폼 뭐 3사 플랫폼이라든지 4사 플랫폼,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펜 이런 쪽은 좀 매수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불안성을 갖고 있는 거는 아직 맞아요. 왜냐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FDA가 올해죠. 올해 FDA 뭐 신약이 이제 렉나자가 이제 통과를 해서 과연 돈을 버는 모습 이제 보여줄 텐데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부분 사실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사실 최근에 조정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조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점진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면서 미국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어쩔 수 없죠.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도 뭐 내년에 상반기에 2번 정도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정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금리에 제일 민감한 바이오 같은 업종이 오늘 뭐 큰 하락폭을 보이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올해 2024년도를 보면 사실 뭐 바이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뭐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떤 걸 살까 고민했을 때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꽉 채워놨었던 바이오를 꽉 채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덜어내기, 그러니까 채우기보다는 약간 덜어내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고점 들어서 그러니까 5만 원, 14만 원대 돌파 이후 계속적으로 조정받는 모습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리가펜바이오는 제가 한 4, 5년을 봐서 내용을 좀 이제 시계열로 보면 이제 좀 잘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뭐 기술적인 건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에서는 그래도 거의 뭐 시젠이라든지 뭐 이제 화이자에 넘어간 시젠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뭐 다이치산학교라든지 많은 글로벌 기업 이 신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네. 리가캠은 이제 3상이 들어가고 이제 신약이 곧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로 견조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는 오늘만 하락이고 나는 이 플랫폼을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재건주들도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움직여졌는데요. 전진건설 로봇 저희가 오늘 그 수익버스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35,1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재건주들의 강세 이 테마도 당분간 좀 기조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재건 쪽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SY 스틸텍이라든지 SG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뭐 전진 건설 로봇이라든지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드는 기업이다. 뭐 북미 쪽에서 점유율이 2위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 쪽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할 텐데 갑자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발언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뭐 전진 건설 로봇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늘은 27% 정도 올라갔으니까 좀 눌림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테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인프라 자체를 계속해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가 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내일도 상승이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 눈여겨보자. 전진건설 로봇 오늘 만약에 따라잡기에는 주가 상승이 과하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고 우리는 신규 매수로는 눌릴 때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볼게요. 오늘 칩셋미디어와 성광밴드, ICTK, 삼양식품, 코스맥스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칩셋미디어의 경우는 오늘 뉴스가 하나 좀 나왔어요. 중국 내 AI 칩 메이커 수주 기대감이 있다고요? 예, 제이블까지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기대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많이 빠졌죠. 사실상 맞아요. 뭐 디램이나 메모리뿐 아니라 뭐 도메모리까지도 많이 빠졌죠.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뭐 메모리 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연동해서 많이 주가가 빠졌던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주라든지 이런 비메모리 칩에 대한 설계하는 IP 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좀 과도하게 빠지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브로드컴이 오르는 거 많이들 보시고 이야기 뭐 기사로도 뭐 보도자료 많이 보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를 좀 대항할 수 있는 IP
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사실 반응하고 있고, 주가 반응하는 부분의 실적보다도 앞으로 2, 3년 내에 엄청나게 증가할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부분, 그 이유까지도 설명하는 부분을 봐서 근 2, 3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칩 설계라든지 자체적으로 뭐 AI 관련된 산업에 대한 칩 설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우리 주가 기술적으로도 주가 장기 하락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당장 내년 초, 이게 내년 상반기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2, 3년 내에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퀄컴하고 되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으로 이제 바닥은 좀 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매번 마지막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네요. 내일도 상승이다. 12월 19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2% 가까운 하락으로 장을 마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장중 저점을 깨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보이네요. 코스피 1.95% 하락을, 코스닥은 1.9%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안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수급 그리고 시총상위 종목 특징주 브리핑해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하락 마감이 됐죠. 네. 다만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천 계약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6천 계약 정도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도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뭐 12위까지 전부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13위에 랭크되어 있는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보다는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2.08%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에서 4% 하락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 보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2차 전지에서 바이오로 많이 옮겨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바이오주들의 하락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바이오를 포진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고요.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하락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건 다른 문제인데 뭐 시황하고 다른 문제인데 저는 내년에 2025년에는 4680이라든지 전고체 쪽으로에 대한 뭐 일부 소형 뭐 종목 관련주들은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건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2차 전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악재는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좀 드물지 않나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 바이오를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좀 큰 타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었던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코스닥을 좀 하락으로 이끌었었던 부분 그게 이제 환율이라든지 금리로 연결짓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테마주 아니면은 뭐 인물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만 매수가 돼서 그쪽 매매하지 않으면은 수익 실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흐름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취약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신용도 지금 신용 잔고를 보더라도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뭐 빠져 있는 코로나 발생한 이후 수준까지도 빠져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수급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살아나는 길은 결국 2025년도에 몇 증권사들이 그래도 실적 좋았던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가끔 생기긴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시가총액이 2천억 대인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800억이 난다라는 회사도 있는 거 봐서 이게 재평가를 받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이 내년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저평가들로는 코스닥은 그래도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ST팜이 4.38% 하락을, 저희가 조금 전에 다뤄봤던 리가캠 바이오는 결국 7%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미리 한번 재료를 볼게요. 두 분이 선택한 재료는 이 전선과 조선 음식료 안에서 황재수 지점장님은 전선을, 이재규 본부장님은 조선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도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조선주를 매매하실 땐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MRO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좀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시장 대비 강세 종목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선주,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K조선 상승 100고동 울린다. 놀림목 씨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황재수 지점장님은 전선. 앞서 그 이야기했던 전력과 결이 같습니까? 네, 예, 같습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연 내년에 뭐 어떤 것 산업이 증가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전 조선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사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자산을 포트폴리오 고객뿐 아니라 저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조선이 비중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바이오, 그다음 전력 전선. 그리고 사실상 좀 솔직히 이제 뭐 오픈을 하면은 사실 방산이라든지 원전을 좀 가지고 있었다가 다시 손절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하지만 뭐 그거는 그렇다고 이제 다시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러한 안전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정치적 이슈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조선하고 전선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고체라든지 4680에 대한 그리고 약간 일부에 대한 부분 2차전지 관련주에서 좀 찾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굉장히 싼 주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쪽에 대한 확대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전력 전선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은 내년에도 좋아지고 앞으로도 2, 3년 뭐 아니면 뭐 4, 5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뭐 그쪽은 더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전선과 조선 이렇게 선자만 두 분 모두 다 일치가 됐습니다. 오늘 의견이 다 달랐었는데요. 이렇게는 합의를 보셨네요. 두 분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